아시아에 저렇게 작은 선수를 왜 사온 거야? 여기 유럽의 축구 팬들은 한국 선수는 유니폼이나 팔려고 온 선수라며 친구들과 비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선수의 한마디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과연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반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첼레스티니 벨러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BBC에서 탐사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평소 제 직업이 참 신나고 즐겁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시작한 모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어느 평범한 아침 뉴스룸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기사들을 검토하고 있을 때 편집장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사무실로 불러주셨어요. 편집장님의 얼굴은 진지하셨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첼레스티니 씨, 아주 특별한 과제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보도가 바로 한국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제가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상한 음식이나 음악만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왜 프랑스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편집장님께서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국의 숨은 매력을 세상에 보여드려야 해요. 깊이 파헤쳐서 진실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한국을 그저 평범한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 나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른 나라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과제를 받으면서 제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과제를 수락했어요. 왜 이 과제가 중요한지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제 생각을 바꿀 기회라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한국에 관한 질문과 생각들을 적어보았어요. 한국은 무엇이 특별할까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음식, 음악, 언어에 열광하는 걸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요. 아시아 지도에서 한반도를 따라 손가락으로 살펴보니 시원한 바닷바람과 분주한 거리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마치 보물 같은 나라가 숨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혹시 제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프랑스가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혹시 다른 나라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섞여 이제 저는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나라,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기심과 결심을 안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푸른 하늘을 보며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옛 궁궐과 사원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나라일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저는 다가올 모험의 설렘을 느꼈어요. 마침내 서울에 도착하자 저는 도시의 분주한 에너지에 압도당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참 매력적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길을 잃은 듯 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붉은 기와를 가진 고궁이 현대적인 유리 건물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통 음악과 최신 K-팝이 공존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니 이곳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품고 있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적한 길가의 작은 카페에 앉아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지자 한 아저씨는 긴 세월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한국인의 끈기와 자부심을 전해주셨어요. 젊은 여성 한 분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삶의 방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마치 따뜻한 음악처럼 제 마음을 감싸주었어요. 저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외국의 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는 특별한 나라임을 느꼈어요. 저는 작은 노트에 오늘의 모든 경험과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적었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의 색,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분주한 거리의 웃음소리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히 한국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임을 느꼈어요. 처음엔 의심과 회의가 있었지만 이제 저는 점점 한국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하루 동안 겪은 모든 일을 곱씹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이 신비로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많은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한 나라예요. 챕터 2 놀라움의 세계.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 발을 내디뎠어요. 길거리마다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네요. 라고 마음속으로 감탄했어요.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밝은 네온사인과 다채로운 색채를 즐기며 천천히 걸었어요. 간판에 적힌 한글을 보며 저도 모르게 그 글자들의 리듬에 빠져들었어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한옥이 모여있는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공원과 주변의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대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원 안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뛰놀며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이곳에는 분주한 도시의 소음과는 달리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걸음을 옮기던 중 저는 길가에서 따뜻한 떡볶이를 파는 분식을 만났어요. 그 분식의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저도 모르게 다가가 작은 떡볶이 샘플을 받았어요.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떡볶이를 만든 분께서 자랑스런 미소로 이 음식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음식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옛 궁궐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어요. 곡선 지붕과 넓은 정원이 어우러진 궁궐은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듯 했어요. 궁궐을 거닐다 보니 옛 왕들이 걷던 발자국과 화려한 연회가 떠오르는 듯 했어요. 그곳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또 한 번 전통시장인 장터에 들렀어요. 시장은 알록달록한 가판대들로 가득했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수공예품, 옷 등 다양한 물건들이 즐비했어요. 사람들은 즐겁게 흥정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여러 가판대를 둘러보며 각 물건들이 가진 이야기를 상상했어요. 친절한 상인들이 내어주는 작은 간식들을 맛보면서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맛과 풍미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한 가판대 앞에서 수제 부채를 만드는 중년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부채가 단순히 시원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예술과 정서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부채를 펼치고 접는 모습을 보며 그분의 손길에서 오랜 전통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에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어요. 또한 저는 한 작은 도서관에 들러 한국의 역사와 예술, 문학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았어요. 도서관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책장을 넘기며 한국의 시와 소설, 전통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예술과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옛 이야기와 현대의 변화가 어우러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서는 지역사회센터에 모인 아이들이 전통 춤을 배우고 있었어요. 밝고 다채로운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전통 북소리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잠시 춤을 따라 해보기도 했는데 처음엔 서툴렀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전통이 현대와 어우러져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날 경험한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고 노트에 정성스럽게 기록했어요. 거리의 밝은 색,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오늘 하루를 통해 저는 단순히 관광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으로서 점점 더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해가 저물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의 모든 경험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한국이 얼마나 다양한 매력으로 가득한지 새삼 느꼈어요. 하루 종일 제가 본, 들은, 맛본 모든 것들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제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나라임을 깨달으며 제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과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챕터 3 경기장에서 만난 영웅. 다음 날, 저는 아주 이른 아침에 눈을 떴어요. 어제의 놀라운 경험들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오늘은 또 다른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 선수 이강인 선수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예전에는 많은 프랑스 팬들이 이강인 선수를 과소평가하며 아시아 선수라서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아시아 시장에 유니폼이나 팔려고 온 선수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가 정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경기장이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곳에 감도는 전율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경기장은 엄청 크고 불빛이 반짝이며 곳곳에 응원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관중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저는 벌써부터 긴장과 설렘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경기장 입구를 지나며 저는 과연 이강인 선수는 우리 모두의 기대를 저버릴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관중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고 한순간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팬들이 그를 처음에 의심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아시아 선수라는 편견 때문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후반전 중반쯤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공을 받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빛났고 빠른 패스를 통해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며 전진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관중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저 역시 숨을 죽인 채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어요. 이강인 선수는 잠시 멈추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렬한 슛을 날렸어요. 공은 아름다운 아치형 곡선을 그리며 골대로 날아갔어요. 그 순간 경기장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이어 쾌청한 함성과 함께 터져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강인 선수의 실력을 인정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벅차올랐어요. 그 후 경기 내내 이강인 선수는 불굴의 열정과 뛰어난 기술로 경기를 주도하셨어요. 공을 다룰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듯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상대팀이 아무리 그를 막으려고 해도 그는 늘 새로운 길을 찾으며 경기를 이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옛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제 옆자리에 몇몇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이강인 선수를 의심했지만 오늘의 경기를 보면서 그의 속도와 기술 그리고 팀을 위한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한팬은 아시아 선수도 이 정도 실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보았어요라고 말하며 자부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들의 말에 저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경기를 마친 후 저는 경기장을 나서면서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어요. 이강인 선수의 멋진 경기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것은 편견을 깨고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오늘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누구든 노력하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경기의 모든 순간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애썼어요. 경기장의 불빛, 관중들의 열광,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결연한 눈빛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있어요. 저는 이 경험을 노트에 꼼꼼히 적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용기와 열정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오늘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편견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이강인 선수는 저에게 그리고 그를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가 어떤 도전을 해내든 계속 응원할 거예요. 챕터 4 한국의 맛을 만나다. 경기장에서 감동적인 순간들을 경험한 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유명한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바로 한국 음식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그 독특한 맛과 풍미로 유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프랑스 한복판에 있는 한인 전통식품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식품점은 한국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주인인 탐 윌선 씨께서 오랜 전통의 맛을 전하고 계셨어요. 식품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양한 향기와 맛이 어우러진 공간에 감탄했어요. 매콤한 국물 냄새, 갓 만든 떡의 부드러운 향, 그리고 마늘과 생강의 은은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가게는 작지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한국 요리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으며 전통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마치 프랑스 한복판에서 작은 한국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탐 씨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탐 윌선이라고 해요. 한국의 맛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답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친절한 인사말에 저는 금방 편안함을 느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자 탐 씨께서는 저는 떡볶이를 정말 좋아해요. 매콤한 떡볶이는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맛이 있거든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탐 씨께서 작은 떡볶이 한 접시를 내어주셨어요. 한 입 먹어보니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탐 씨께서는 웃으시며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이 음식 한 접시에도 한국의 따뜻함과 나눔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다른 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고객인 라지 씨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음식 평론가라고 하셨는데 처음엔 한국 음식이 낯설어서 망설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본 후 한국 음식이 가진 매콤함, 달콤함, 신맛, 짠맛의 조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라지 씨께서는 한국 음식은 예상 밖의 놀라움을 줘요. 우리가 익숙한 맛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게 오히려 신선하고 멋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탐 씨께서는 자신의 가족이 대대로 이어온 요리 비법이 담긴 오래된 요리책을 보여주셨어요. 그 책은 낡았지만 손으로 직접 쓴 레시피와 옛날 사진들이 가득해서 한국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와 기억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 레시피들은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각 재료마다 의미와 추억이 담겨 있답니다. 라고 탐 씨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식품점 구석에서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학생인 에밀리 씨는 우리는 한국 음식을 배우면서 그 속에 담긴 문화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냥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열정과 웃음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식품점을 나서며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맛과 이야기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매운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 역사, 창의력이 담긴 예술작품과도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의 경험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앞으로도 한국 음식의 이야기를 더욱 많이 알아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어요. 밖으로 나와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식품점을 뒤돌아보았어요. 오늘 경험한 모든 맛과 향,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저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한국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챕터 5 새로운 리듬에 맞춰 춤추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의 감동적인 경험들로 마음이 벅차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K-파프 댄스를 배우는 활기찬 댄스 스튜디오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K-파프 음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직접 그 열기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댄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신나는 음악과 밝은 조명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벽에는 BTS, BLACKPINK, 세븐틴과 같은 유명 K-파프 그룹들의 포스터들이 가득했고 방 안은 에너지로 넘쳐났어요. 많은 10대들과 젊은 성인들이 함께 모여 춤 연습을 하고 있었고 모두가 즐거운 얼굴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스튜디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잠시 그들의 연습을 지켜보았어요.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고 음악에 맞춰 몸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큰 거울 앞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연습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공연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19세의 밝은 소피아 씨를 만났어요. 소피아 씨는 환한 미소와 넘치는 에너지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K-파프 댄스가 왜 좋은지 아세요? 저에게는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 주거든요. 몸으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소피아 씨께서 저에게 댄스 수업에 같이 참여해보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한참 망설였지만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내어 함께 하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며 선생님인 마이클 씨께서도 차분하게 각 동작을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리듬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발이 헛디뎠지만 주변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음악의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었어요.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K-파프 댄스는 단순한 동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술이었고 각자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언어의 장벽 없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저는 옆자리에 앉은 몇몇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K-파프이 단순히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말해주셨어요. 한 젊은 남성은 처음엔 크게 관심 없었는데 이제는 K-파프 댄스를 추면서 매일을 즐기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에 저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휴식 후 다시 수업에 복귀하면서 저는 그 에너지와 열정에 휩싸여 제 자신도 모르게 마음껏 춤을 췄어요. 수업이 끝나고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보니 초반에 서툴렀던 동작들이 조금씩 나아진 것을 느꼈어요. 소피아 씨와 마이클 씨께서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해 주셔서 제 자신감이 한층 커졌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는 스튜디오를 나오는 길에 가벼운 발걸음과 활짝 핀 미소를 지었어요. K-파프 댄스는 단순한 음악이나 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수업은 저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였고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제가 배운 이 멋진 춤과 음악의 감동을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K-파프 댄스와 그 열정적인 분위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행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저는 이번 한국에서의 모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깨달았어요. 어느 작은 동네에 도착했을 때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작은 가게들이 늘어선 거리를 보며 마치 다정한 이웃들이 함께 모인 작은 공동체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한 분주한 카페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안주들이 놓여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즐겁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 사이에 들어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밝은 눈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민지 씨라는 현지 여성분께서 안녕하세요. 한국 여행을 즐기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분의 그룹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를 빌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한국인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이나 이웃과의 따뜻한 정을 어떻게 나누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한 중년 남성분께서 오랜 세월 쌓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처럼 서로 도와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며 마음을 나눕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지 씨와 그 친구들은 제게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아끼고 도와주는지, 그리고 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들은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쏟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저는 또한 제 경험도 나누었어요. 프랑스에서의 제 삶과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의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엔 한국이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하자 그분들 역시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어요. 민지 씨의 친구인 지훈 씨께서는 우리 동네는 모두가 서로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동네를 함께 걸으며 지훈 씨께서 지역 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진솔한 삶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느 작은 공원에서 저는 전통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무리에 합류했어요.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전통놀이를 하였고 저도 그들과 함께 간단한 규칙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우정과 소통의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강가에 앉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눴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곱씹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제 마음속에 의심과 편견이 많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한국의 따뜻한 우정과 공동체 정신에 감동받았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우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외국의 한 나라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곳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이곳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소중한 우정과 감동을 꼭 집으로 돌아가 모두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밤 작은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이 우정의 세계는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한국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려요.